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부터 4시간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요청이 있어서 특별히 오늘은 카메라 앵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강의를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리고 삼각대,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스마트폰용 마이크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듣던 분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촬영하는 것이 좋을까? 앵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셔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의 부분 플러스 이제 스페셜 강의로 이제 앵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각대, 그리고 조명, 그리고 이제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앞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근데 청취자 중에서 이 부분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메라로 어떻게 앵글을 잡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고 나서 다음 시간부터는 송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안정적인 촬영을 위해서는 삼각대가 필요하고, 좋은 음질을 위해서는 마이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밝고 깨끗한 화질을 원해서는 조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앞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안정적인 촬영과 그리고 음질, 그리고 화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앞 시간에 다루었는데요. 그 장비와 필요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앵글입니다. 우리가 정면으로 설교자나 그리고 강사를 촬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피사체의 상반신, 이제 설교자의 상반신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정면으로 하는데, 어떤 분은 설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면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강의를 하는 경우는 꼭 정면을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사람들마다 컴플렉스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정면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도 잘 안 노는 구도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마찬가지, 오른쪽이 이쁘게 나오는 쪽이 있고 왼쪽이 이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자신에게 이쁜 부분인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세요. 저를 지금 정면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돌렸을 때 여러분이 뭐 그 얼굴이니까 뭐 별 차이가 없겠지만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 나오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카메라를 보시면 제가 주먹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가죠. 자, 이 정도로 위에 있는 헤드라인을 좀 여유를 두고 계셔야 돼요.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이시면 어떨까요? 머리가 잘려버리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비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에 맞추어서 헤드 부분을 여유를 두고 필사체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너무 가까이 위로 상단에 가까우면 답답하고, 너무 작게 하면 여유 공간이 너무 많고 피사체 얼굴이 너무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앞서 말한 것처럼 측면으로 할 것인지 정면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얼굴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 꼭 해주시고, 잘 나오는 부분 하시면 또 자신감 있게 강의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이쁘고 잘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자신 있게 하는데, 뭐 얼굴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유튜브 방송을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필사체가 바로 오는 시선 앞부분에 여유를 좀 두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면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뭐 별 못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러 옆으로 촬영을 한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어떻죠? 앞부분이 글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배경이 좀 보이는 화면에 앞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강의 내용이 저 뒤에 뒷부분에 다 있고, 그리고 앞부분이 너무 좁죠. 그죠? 그럼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떨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죠. 마찬가지거든요. 보시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앵글을 작게 시선의 여유 공간을 두고 촬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앵글을 나누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이 앵글, 그리고 로우 앵글, 그러니까 아이 앵글. 아이 앵글은 카메라의 눈높이하고 그 설교자나 강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 동일한 높이에서 맞추어 주는 것, 보통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아이 앵글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밑에서부터 촬영하는 경우가 있죠. 여자들, 그리고 저같이 살찐 사람이나 얼굴이 좀 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턱이 두 개로 보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싫어하죠. 그리고 또 위에 숱이 좀 적으신 분이 위에서 비추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 앵글로 앵글을 맞추어서,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잘 나오는 구도로 맞추어서 촬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각대를 세우시고 스마트폰을 거치하시고 스마트폰 렌즈와 강사, 그리고 설교자의 눈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설교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얼굴이 자신감이 있는 부분을 이제 하시되,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앉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았으면 좀 앞에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여유 공간이 있게 크게 답답하지 않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구도를 맞추어서 촬영하는 그런 습관과 노하우를 가지고 촬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까지 총 5번의 강의를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이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부분에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꼭 내가 어떤 플랫폼을 좀 당황스럽겠다는 것보다 다양한 플랫폼을 익혀보시고, 그 플랫폼 중에 우리 교회에 내게 맞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그 플랫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